지방선거를 앞두고 방미 일정을 소화 중인 장동혁 대표가 워싱턴에 주재하고 있는 특파원들을 만나서 미국에서의 일정과 성과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당 안팎의 비판은 더 심해졌습니다. NSC와 국무부에 가서 여러 현안들에 대해서 특히 안보 문제나 그리고 미국과의 경제협력 문제 등에 대해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다만 보안상의 문제로 어떤 분들을 만났고 또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반응들이 있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 온 순간부터 오늘까지 매우 바쁜 공식 일정들을 소화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미국에서 NSC 관련 인사들도 만났고 실제로 만난 사람들을 보니까 빌 해거티 상원의원, 영김 하원의원 등을 만났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싱크탱크에서도 회의를 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면담이 추진됐던 폴라 화이트 목사와는 만나지 못했고 트럼프 대통령이라든지 벤스 부통령도 당연히 만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아까 들으셨겠지만 누굴 만났는지가 보안 상황이라서 더 구체적으로 말을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걸 가지고 또 비판이 일더라고요. 문종현 대변인님. 네. 성과로 좀 보여주면은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상황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제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정치적으로 이제 야당 대표가 왜 선거 준비 안 하고 미국 갔냐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거 이해가 갑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여야 할 거 없이 정당 대표가 미국 갈 때는 행정부 인사 만나는 것 자체가 되게 이례적인 일입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1987년에 노태우 대통령이 이제 민정당 총재로서 당시 레이건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 만난 적이 있고 그 이후에 이제 2002년에 이회창 총재가 정말 이제 대선 직전에 되게 대세론 달릴 때 그때 이제 그 딕 체니 부통령과 파월 국무장관을 만난 적을 빼고는 여야 할 거 없이 미국은 그 정치적인 어떤 논쟁을 일으키기 싫어하기 때문에 이 한국의 정치인 온다고 해서 그렇게 행정부 인사 만나는 게 되게 이례적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저렇게 지금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백악관 NSC 인사 만나고 또 이제 여러 이제 의원들 만났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실 의원들 말고도 저렇게 행정부 인사 만난 것 자체가 평가할 만한 것인데 저걸 가지고 너무 또 지나치게 왜 갔냐 이런 좀 여론이 많은 것 같아요. 전 되게 아쉽더라고요. 급하게 갈 건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한데요. 선거 앞두고. 근데 이제 NSC 인사를 만나기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몇 달간 좀 일정 조율을 했던 걸로 알고 있고 실제로 이렇게 정치적인 어떤 이런 걸 빼고 그 내용만 봤을 때는 일반적으로 한국의 정치인들 가면 싱크탱크들 만나고 의원들 만나거든요. 입법부 인사들. 근데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 이번에 백악관 인사 이렇게 미팅 잡고 한 것 자체가 너무 이렇게 비판할 게 아니고 성과라고 봐주시는 게 맞다라는 말을 제가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우군이었다가 최근에 국민의힘에서 탈당한 유튜버죠. 전한길 씨 소식도 만나보겠습니다. 전한길 씨가 이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명예훼손한 혐의로 구속 갈림길에 놓였습니다. 저는 지난 55년간 법 없이 살아왔습니다. 저는 전과도 없습니다. 근데 또 이재명 정권 탄생한 뒤로 이렇게 경찰서도 오게 되고 또 이렇게 법원에도 오게 됩니다. 조국 씨 같은 경우는 1심,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도 구속을 하지 않았는데 저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기소도 아니고 그전부터 이렇게 구속을 시킨다는 것은 법의 형평성에도 어긋나지 않겠습니까? 사실에 어긋난 보도가 되면은 그거는 정정 보도 요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이거는 이재명이 시킨 파명 수사입니다. 제가 4월 달에 원래 백악관 초청받아서 가기로 돼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미국 이란 전쟁 때문에 5월 초로 연기된 상태입니다. 백악관에 초청받은 전한길에 대해서 구속되었다. 과연 그거 이재명 정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가짜뉴스를 보도했다는 의혹인데 수익 때문에 검증하지 않은 것을 보도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불거진 겁니다. 그랬더니 본인은 그냥 알아서 연간에 3억 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정가도 없는데 그냥 인용 보도한 건데 왜 이렇게 하명 수사를 해서 나를 괴롭히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여선웅 부대변인님, 그리고 조금 전에 들어보니까 곧 미국을 갈 건데 이거 감당할 수 있겠냐 뭐 이런 얘기를 하네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전한길 씨의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주장들이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선을 약간 넘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전한길 씨가 새로운 나라를 건국하겠다고 하면서 펀드 모집을 하겠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나라를 건국하겠다고요. 이것은 네. 예, 그 정도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그냥 우리 사회에서 뭔가 유튜버나 뭐 이런 사람들이 가짜 뉴스를 퍼뜨릴 수 있지만 그 정도 수준의 를 넘었기 때문에 전한기 씨 주장에 대한 것들이 무분별하게 이렇게 퍼뜨리지 않도록 어쨌든 이제 조치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특히나 지금 뭐 이 전한기 씨뿐만 아니라 명예훼손으로 실형을 받아가지고 구속된 사례도 있기 때문에 네. 이 전한기 씨에 특정해가지고 본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뭔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뭐 하명 수사다 이런 거는 터무니없는 주장이고요. 지금도 오늘도 지금 영상에서 저는 처음 봤는데 백악관 초청받기로 되어 있다. 이거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예. 저는 이 전한기 씨의 주장이 지금 우리 사회에 걸러질 수 있도록 뭔가 특별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르면 오늘 안에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댓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온 국민에게 기쁨을 줬는데 정작 당사자는 힘들었네. 네, 축구선수 안정환 씨에 대한 댓글 보내주셨고요. 전쟁은 이제 그만, 인류의 종말을 앞당기는 행위다. 뭔가 협상이 잘 진행될 것 같은 분위기라서 주말 동안의 상황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초보자라고 강조하는데 뽑고 싶냐. 네, 조국 대표가 평택 초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뭐 정치부 기자만 해봤습니다만 좋은 전략 같지는 않아서 좀 바꾸시는 게 좋겠어요. 네, 여의도 국회는 오늘도 싸움 중. 예, 국조특위는 뭐 연일 싸움을 하는데 어쨌든 내실 있는 청문회가 좀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 댓글입니다. 입맛에 안 맞으면 위증이래. 위증인지 여부를 가리는 것은 법원에서 가리지 않을까 싶고요. 정치인들 간의 공방보다는 실체적인 진실 밝히는 것, 여기에 좀 더 힘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